명진병원 응급실 앞은 피비린내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희뿌연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졌다. 권도현은 싸늘하게 식은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잘 정돈된 고급 수트는 흙먼지로 더럽혀졌고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피로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앞에는 굳게 닫힌 수술실 문이 묵묵히 서 있었다. 수술실 문 위에는 붉은색 수술 중이라는 불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불빛은 도연의 심장을 옥죄는 듯했다. 그의 눈앞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활짝 웃으며 자신을 바라보던 여자친구 윤지우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의식을 잃었고 지금 저 수술실 안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었다. 도연은 그녀의 작은 손을 잡고 그녀의 따뜻한 온기를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온기가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빌었다. 그의 입술은 희미하게 움직이며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는 듯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더러워진 바닥을 적셨다. 그는 권도현이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쥐락펴락하는 K그룹의 총수이자 냉철하고 빈틈없는 사업가로 명성을 떨치던 남자였다. 그의 지시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였고 그의 결정은 경제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는 오만하고 차가운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한없이 나약하고 절박한 인간에 불과했다. 제발 살려주세요. 지우를 살려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그의 삶에서 이토록 절박하게 누군가에게 매달린 적은 없었다. 수술실 문이 마침내 천천히 열렸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에 희미한 희망이 스쳤다. 수술실에서 걸어 나오는 의료진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모두 초록색 수술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알 수 없는 표정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가장 앞에 서 있는 한 여인이 보였다. 그녀는 다른 의사들보다 키가 조금 작았지만 그 어떤 남자 의사들보다 강인하고 단호한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그녀는 차분한 표정으로 마스크를 벗었다. 그녀의 길게 늘어뜨린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강인함과 차가운 이성을 보여주었다. 도연은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의 심장은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듯 강하게 울렸다. 그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여인은 그가 7년 전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강지연, 그녀는 권도연의 전 부인이었다. 7년 전 도연이 잔인하게 버리고 떠났던 여자.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지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듯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흉부외과 과장이라는 거창한 직함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하고 사랑스러운 지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차가운 칼날처럼 날카로운 이성과 강인함을 가진 모두에게 존경받는 의사 강지연이었다. 지연은 도연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녀는 도연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사람처럼 대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은 도연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다. 환자 보호자분, 윤지우 씨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앞으로 며칠간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도연은 지연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혼란에 휩싸였다. 그는 지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은 채 그녀의 다리를 붙잡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지연아, 지연아, 너였구나. 네가 여기 있을 줄이야.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애원하는 빛이 스쳤다. 지연은 도연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냉정해졌다. 환자 보호자분, 저는 담당 의사 강지연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진료실 밖으로 가져가 주십시오. 이곳은 병원입니다. 모든 환자는 저에게 소중합니다. 윤지우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연의 차가운 말에 도연은 주춤했다. 그는 그녀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과거의 지연은 그에게 한없이 상냥하고 따뜻한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에게 칼날 같은 차가움을 내뿜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옆에 서 있는 비서를 돌아보았다. 지연이, 아니, 강지연 과장이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왜 나는 몰랐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비서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총수님, 강지연 과장님은 몇 년 전부터 명진병원 흉부외과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워낙 실력이 뛰어나셔서 최근에는 과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총수님께서 워낙 바쁘셔서 미처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비서의 말에 망연자실했다. 그는 자신이 7년 동안 지연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나 가까운 곳에서, 그것도 그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며 강인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지연은 도연을 뒤로 한 채 차갑게 돌아섰다. 수술 후 경과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병실로 찾아오십시오. 저는 이제 다음 수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녀는 간호사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의료진들과 함께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도연은 주저앉은 채 텅 빈 복도를 응시했다. 그의 심장은 고통과 후회, 그리고 알 수 없는 혼란으로 가득 찼다. 7년 전, 그는 왜 지연을 버리고 떠났을까? 그는 그녀의 삶을 망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예상과는 달리 더욱 강하고 빛나는 존재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는 그에게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그는 비서를 향해 말했다. 강지연 과장에 대해 알아봐. 지난 7년 동안 그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든 것을 알아내. 그리고 윤지우 씨 병실에 최고급 의료진을 붙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녀의 회복을 지켜보도록 해. 도연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명령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지연이 윤지우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의 삶에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지연을 잃어버린 과거의 자신을 후회했고 그녀를 다시 되찾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는 윤지우의 병실로 향했다. 병실 안에는 윤지우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팔에는 수액 주사가 꽂혀 있었고 그녀의 호흡은 미약했다.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다. 그는 지우가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강지연의 존재로 복잡했다. 7년 전의 악몽 같은 기억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가 지연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 숨겨진 진실. 그는 자신의 삼촌 이성진과
사촌 강준혁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은 민준을 제거하고 경영권을 차지하려 했던 악랄한 존재들이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지연에게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만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복수는 이제 시작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복수의 끝에는 잃어버렸던 사랑과 가족을 되찾는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권도현은 명진병원 응급실 복도에 주저앉아 지난 7년간의 시간들을 되짚어 보았다. 윤지우의 수술 성공이라는 안도감도 잠시. 그의 머릿속은 온통 강지연의 차가운 눈빛과 그녀의 냉정한 목소리로 가득 찼다. 7년 전, 그는 그녀를 무참히 버렸고 그녀의 삶에서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예상과는 달리 더욱 강하고 빛나는 존재로 그의 눈앞에 다시 나타났다. 심지어 그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장본인으로 도연은 윤지우가 회복 중인 VIP 병실로 향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지우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면서도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자신이 지우를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지연의 등장 이후 그의 감정은 혼란스러워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7년 전 지연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악몽 같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7년 전, 권도현은 K그룹의 촉망받는 후계자였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사업, 수완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아버지 권 회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그의 삼촌 이성진 부사장과 사촌 강준혁은 도연의 존재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다. 그들은 K그룹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온갖 비열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들은 도연의 약점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당시 도연에게는 모든 것을 바칠 만큼 사랑하는 연인 강지연이 있었다. 지연은 재벌가 자제들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다. 도연은 지연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었다. 하지만 이성진과 준혁은 지연을 도연의 약점으로 이용하려 했다. 도연아, 너 그 여자랑 헤어지지 않으면 네 아버지를 포함해서 내 가족 모두 불행해질 거야.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 각오해라. 그 여자의 가족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이성진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도연을 협박했다. 그들은 지연의 가족들에게까지 위협을 가하며 도연을 압박했다. 도연은 사랑하는 지연과 그녀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이성진과 준혁의 계략에 넘어가는 척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지연에게 헤어지자는 잔인한 말을 남기고 그녀를 떠났다.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그는 지연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도연은 혼자서 수도 없이 되뇌었지만 그의 선택은 지연에게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도연은 지연을 떠난 후 이성진과 준혁의 견제 속에서 K그룹 경영에 집중했다. 그는 그들의 감시 속에서 몰래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그들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언젠가 반드시 이성진과 준혁에게 복수하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복수의 끝에는 지연을 되찾겠다는 희미한 희망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지연이 떠난 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완전히 사라진 존재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삶에서 영원히 지워졌다고 믿었다. 그러나 오늘 그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그의 앞에 다시 나타났다. 비서실장은 도연의 지시를 받고 강지연 과장의 지난 7년간의 행적을 조사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도연의 집무실로 보고서를 들고 찾아왔다. 총수님,
강지연 과장님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내밀었다. 도연은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지연의 지난 삶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보고서의 첫 장에는 강지연이라는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보고서에는 지연이 도연을 떠난 후 겪었던 고난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도연과의 이별 후 그녀는 충격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악착같이 살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도연은 그녀가 혼자서 딸을 키웠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했다. 그는 보고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강은서, 7살. 보고서에는 은서의 출생 기록과 지연이 그녀를 홀로 키우며 겪었던 고초들이 적혀 있었다. 지연은 도연과 헤어진 후 홀몸으로 아이를 낳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갖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도연의 머릿속에는 7년 전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가 지연을 떠나기 전 그녀는 늘 피곤해 보였고 이유 없이 구토를 하곤 했다. 그는 당시 그녀가 임신 초기였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그는 그녀가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내가 아이가 있었다니. 내가 은서의 아빠라니. 도연의 손은 보고서를 든 채 떨렸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죄책감의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자신이 지연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아이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었는지 깨달았다. 보고서는 계속해서 지연의 삶을 이야기했다. 은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연은 돈이 없어 절망했지만 은서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쳐 간절히 기도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 후 그녀는 은서를 위해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죽으림을 다해 의대 공부에 매달렸다는 내용이 이어졌다. 밤낮 없이 공부하고 병원에서 실습하며 피나는 노력을 한 결과 그녀는 마침내 흉부외과 전문의가 되었다. 그녀의 뛰어난 실력과 강인한 의지는 모두에게 존경받는 의사로 성장하게 했다. 도연은 보고서를 읽어 내려갈수록 자신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버린 여인이 이토록 강인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에 충격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존경심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후회했다. 그는 지연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딸 은서에게도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 총수님, 강지연 과장님은 현재 명진병원에서 가장 촉망받는 흉부외과 전문의입니다. 실력은 물론이고 환자에 대한 연민과 강한 책임감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어려운 수술도 마다하지 않고 성공률도 높아서 황금의 손이라고 불립니다. 비서실장은 도연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도연은 보고서를 덮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념과 함께 결의에 찬 눈빛이 스쳤다. 그는 자신의 지난 삶이 얼마나 오만하고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연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은서에게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흉인 이성진과 강준혁에게 처절하게 복수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지금부터 강지연 과장과 딸 강은서의 모든 동선을 파악해 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마. 그리고 은서에게 필요한 모든 의료 지원과 교육 지원을 비밀리에 제공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진행해. 비서실장은 도연의 단호한 지시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다. 네, 총수님,
철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후회, 죄책감, 그리고 지연과 은서를 향한 깊은 사랑. 그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권도현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되찾고 자신의 모든 죄를 뉘우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한 남자가 되었다. 그의 복수는 이제 시작될 것이었다. 이성진과 준혁이 자신에게 저질렀던 모든 악행을 만천에 드러내고 그들을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지연과 은서의 용서와 사랑을 받는 것이라는 강렬한 목표가 있었다. 권도현은 비서실장에게 강지연과 강은서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비밀리에 제공하라는 지시를 내린 후에도 마음의 동요를 가라앉힐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은서의 존재로 복잡했다. 자신이 7년 동안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딸이라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는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찬 마음을 부여잡고 곧장 명진병원으로 향했다. 윤지우의 병실로 가는 길. 그는 은서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병원 복도를 서성였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병원 뜰에서 해맑게 뛰어놀고 있는 한 아이의 뒷모습이었다. 작은 아이는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왠지 모르게 지연을 닮아 있었다. 도연의 심장이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은서야, 엄마가 저번에 말했지. 병원에서는 조용히 해야 한다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은서. 도연의 귀에 그 이름이 또렷하게 박혔다. 그는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천천히 다가갔다. 아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탕을 꺼내 입에 넣으려 했다. 그때였다. 아이의 손이 미끄러지면서 사탕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아이는 아쉬운 표정으로 사탕을 주우려 몸을 숙였다. 도연은 망설이지 않고 아이에게 다가가 떨어져 있는 사탕을 주워주었다. 이거 줄까? 그의 목소리는 알 수 없는 떨림으로 가득했다. 그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순수했다. 그리고 그 눈동자 속에는 낯익은 빛이 스며 있었다. 바로 도연 자신의 눈빛이었다. 아이는 사탕을 받은 후 고개를 들고 도연을 올려다보았다. 아저씨, 고마워요. 아이의 해맑은 미소가 도연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아이의 얼굴은 지연을 쏙 빼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는 도연 자신의 모습도 어렴풋이 보였다. 그는 자신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은서야, 혼자 다니면 위험해. 엄마 어디 가셨니? 도연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아이의 손은 그보다 훨씬 작고 여렸다. 그는 아이의 손을 놓을 수 없었다. 엄마는 수술하러 가셨어요. 저는 엄마 기다리는 중이에요. 은서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다. 수술 도연은 지연이 지금 수술 중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은서를 위험하게 혼자 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럼 아저씨랑 같이 엄마 기다릴까? 엄마 수술 끝나면 같이 가자. 은서는 도연의 따뜻한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도연은 은서의 손을 잡고 병원 로비의 벤치에 앉았다. 은서는 도연에게 자신이 아끼는 인형을 보여주며 제잘거렸다. 도연은 은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은서의 순수함에 매료되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휘몰아쳤다. 죄책감, 후회,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아버지로서의 사랑. 그는 은서의 존재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한참을 그렇게 은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지연이 수술복 차림으로 복도를 걸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다. 그녀는 도연과 함께 있는 은서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이 스쳤다. 은서야, 엄마가 혼자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이 사람과는 어떻게... 지연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은서는 지연에게 달려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엄마, 이 아저씨가 나랑 같이 기다려줬어. 사탕도 주워줬어. 지연은 은서를 달래며 도연을 차갑게 응시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제가 할 말은 어제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저와 은서 주변에 얼쩡거리지 마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지연아, 잠깐만. 은서가 우리 아이라는 걸 알아버렸어. 네가 날 떠난 후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아. 정말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도연은 지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으로 사죄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 그녀는 지난 7년간 홀로 감당해야 했던 고통들을 떠올렸다. 도연이 떠난 후 그녀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은서의 존재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녀에게 은서는 삶의 전부이자 희망이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당신이 우리를 버리고 떠났을 때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서는 내 아이고 나 혼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리 인생에 끼어들 자격이 없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도연은 지연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지연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와 은서에게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만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연아,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를 거야. 내가 너를 떠났던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성진과 준혁의 음모 때문이었어. 도연은 조심스럽게 지난 이야기를 꺼냈다. 지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성진, 강준혁, 이제 와서 변명하려는 겁니까? 당신이 나를 버리고 떠난 이유는 오직 당신의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날 믿지 못했고 그들의 말에 놀아났을 뿐입니다. 아니야, 지연아, 믿어주라. 그들은 내가 너와 결혼하면 내 아버지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 모두를 파멸시키겠다고 협박했어. 그들은 K그룹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어.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말을 따르는 척해야 했어. 도연은 간절하게 지연을 설득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눈빛에 진심을 담아 그녀에게 호소했다. 지연은 도연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그가 변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진심이 느껴졌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에게 이성진과 준혁은 악랄한 존재들이었다. 그들이 도연에게 해를 가하려 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 증거를 내게 보여줘.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당신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거짓말을 한다면 나는 당신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희망이 섞여 있었다. 도연은 지연의 말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는 지연에게 이성진과 준혁의 모든 음모를 밝히고 자신의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고마워. 지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모든 것을 증명할게. 내가 너와 은서를 위해 모든 것을 바로잡을게. 도연은 지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연은 그의 손을 피했다. 증명하세요. 당신의 행동으로 증명하세요. 그때 가서 우리 관계에 대해 다시 이야기합시다.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연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려 했다. 도연은 지연의 단호한 태도에 실망했지만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그녀의 믿음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이성진과 준혁의 모든 비리 증거를 더욱 철저하게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들의 모든 죄를 만천에 공개하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은서에게 다가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은서야, 아저씨가 다음에 또 올게. 엄마랑 같이 기다리고 있을게. 은서는 해맑게 웃으며 도연에게 손을 흔들었다. 네 아저씨, 또 오세요. 도연은 은서의 밝은 미소를 뒤로 한 채 병원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가벼웠다. 그는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의 복수는 이제 지연과 은서를 되찾기 위한 신성한 임무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할 것이었다. 강지연의 한마디는 권도현의 심장에 불을 지폈다. 증명하세요. 당신의 행동으로 증명하세요. 그 말은 그에게 지연과 은서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도연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K그룹의 총수로서 가진 모든 권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이성진과 강준혁의 뿌리 깊은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에 드러내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었다. 그의 집무실은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도연은 K그룹의 모든 내부 문서를 재검토하고 과거 이성진과 준혁이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와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놓쳤던 사소한 단서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폈다. 그의 비서실장과 오랜 시간 그를 보좌해온 충성스러운 신복들도 도연의 지시에 따라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잠입 수사를 통해 이성진과 준혁의 주변 인물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의 비리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수집했다. 이성진과 준혁은 도연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도연이 단순히 윤지우의 사고 때문에 동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 비리가 드러날까봐 노심초사하며 도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삼촌, 도연 형님이 요즘 너무 수상합니다. 계속 우리 쪽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아닐까요? 준혁이 이성진에게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성진은 굳은 얼굴로 와인잔을 비웠다. 설마 그 녀석이 뭘 알겠어. 7년 전에 이미 우리가 완벽하게 처리했는데. 괜히 찔려서 그러는 거겠지. 하지만 혹시 모르니 도연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고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즉시 보고해. 그들은 도연을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고 견제했다. 하지만 도연은 그들의 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직접 밤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하고 법률 고문들과 비밀리에 만나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의 눈빛은 복수심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겠다는 강렬한 의지로 불타올랐다. 도연은 이성진과 준혁의 가장 큰 비리 중 하나인 K그룹 해외 자회사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사건에 집중했다. 이 사건은 수년 전부터 은밀하게 진행되어 온 거대한 검은 돈 흐름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 비자금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로비 자금을 마련하고 개인적인 유흥비로 탕진했다. 도연은 이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해외 비밀 계좌 내역, 위조된 계약서, 그리고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공모자들의 진술까지. 모든 증거는 그들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었다. 한편 도연은 지연과 은서에게도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는 병원에 들러 윤지우의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며 은서가 자주 노는 병원뜰에 머물렀다. 은서는 도연을 볼 때마다 해맑게 웃으며 달려왔다. 도연은 은서에게 인형을 사주거나 함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은서는 도연을 멋진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고, 도연은 그런 은서를 보며 행복을 느꼈다. 그는 은서에게 아빠로서의 사랑을 충분히 줄 수 없었던 지난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듯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다. 지연은 도연이 은서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계했지만 은서가 도연을 따르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도연이 진심으로 은서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빛에서 과거의 오만함 대신 진정한 후회와 사랑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지 못했다. 지난 7년간의 상처는 너무나 깊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은서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졌다. 지연은 은서를 응급실로 데려왔고 도연은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은서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며 지연의 품에 안겼다. 지연은 창백한 얼굴로 은서를 진료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은서야, 엄마는 괜찮아. 우리 은서도 금방 나을 거야. 지연은 은서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도연은 은서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지연과 은서의 곁에 없었기에 그들이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을 떠올렸다. 지연아, 미안해. 은서가 아픈 것도 다 내 탓 같아. 내가 곁에 없어서.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연은 도연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은서를 진료하는 데 집중했다. 은서는 다행히 단순 고열이었고 약을 먹은 후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지연은 은서의 열이 내리는 것을 확인한 후 한숨을 내쉬었다. 도연은 은서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지연에게 다가갔다. 지연아, 내가 이성진과 준혁의 모든 비리를 알아냈어. 그들이 K그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한 증거, 그리고 날 함정에 빠뜨렸던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 곧 그들의 모든 죄를 만천에 공개할 거야. K그룹의 이사회에서 그들의 모든 비리를 폭로할 거야. 지연은 도연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도연이 정말로 이성진과 준혁을 상대로 싸움을 시작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를 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남자가 아니었다. 당신이 진심으로 우리를 위해 싸우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때 가서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스쳤다. 도연은 지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믿음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곧 있을 K그룹의 임시 이사회 회의를 준비했다. 그는 이사회에서 이성진과 준혁의 모든 죄를 폭로하고 그들을 K그룹에서 완전히 몰아낼 계획이었다. 그는 자신의 오랜 복수를 마무리하고 지연과 은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이사회 회의 당일 K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많은 임원들과 주주들로 가득 찼다. 이성진과 준혁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섰다.
그들은 도연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도연은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차분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K그룹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강당에 울려 퍼졌다. 그의 발표는 이성진과 준혁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그리고 권력 남용에 대한 내용이었다. 도연은 준비된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우고 관련 증거들을 제시하며 그들의 모든 죄를 조목조목 폭로했다. 그는 해외 비밀 계좌 내역, 위조된 계약서, 그리고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공모자들의 진술까지 모든 것을 공개했다. 강당 안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거렸다. 이성진과 준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도연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들의 오만함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권도현, 이게 무슨 짓이야. 전부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이성진은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도연이 미리 배치해둔 경호원들이 재빨리 그를 제지했다. 도연은 이성진과 준혁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발표를 이어나갔다. 그는 그들의 비리가 K그룹에 어떤 치명적인 손실을 입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권력을 남용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는지 명확하게 설명했다. 그의 발표는 논리정연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주주들과 임원들은 도연이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이성진과 준혁의 추악한 민낯을 보며 분노했다. 그들은 도연의 편에 섰다. 이 사회는 즉시 이성진과 준혁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그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성진과 준혁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끊임없이 소리쳤다. 권도현, 너 후회하게 될 거야.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들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들의 발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도현은 이성진과 준혁을 성공적으로 몰아냈고 K그룹의 오랜 부패를 척결했다. 그의 복수는 성공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지연과 은서의 용서를 구하고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진심을 증명했다. 그는 이제 지연의 마음을 열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시작할 것이었다. K그룹 이사회에서 권도현의 폭로가 터져 나오자 이성진과 강준혁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다. 그들은 도연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대강당을 가득 메운 주주들과 임원들의 시선은 경악과 분노로 이성진과 준혁에게 향했다. 도연이 제시한 비자금 내역, 위조된 계약서, 그리고 공모자들의 진술이 담긴 녹취록은 그들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권도현, 네가 감히 나를... 이성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치며 단상을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도연이 미리 배치해둔 건장한 경호원들이 재빨리 그를 제지했다. 준혁 역시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몸부림쳤지만 그 역시 경호원들에게 붙잡혔다. 도연은 이성진과 준혁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성진 부사장과 강준혁 상무는 지난 7년간 K그룹의 자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저를 함정에 빠뜨리고 경영권을 찬탈하기 위해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모든 증거들은 그들의 범죄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도연은 스크린의 이성진과 준혁이 해외 비밀 계좌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빼돌린 내역을 상세히 보여주었다. 이어지는 녹취록에서는 그들이 정치인들에게 로비 자금을 전달하고 불법적인 사업 확장을 모의하는 대화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강당하는 충격과 분노로 술렁거렸다. 주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일부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K그룹의 미래를 위해 이성진과 강준혁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K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강당에 울려 퍼졌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강렬한 카리스마와 확신이 담겨 있었다. 회의는 긴장감 속에 진행되었다. 이사회 의장은 도연이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후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회 멤버들은 도연이 준비한 완벽한 증거 자료에 경악하며 이성진과 준혁의 해임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동시에 그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그들의 모든 불법 재산을 몰수할 것을 결정했다. 이성진과 준혁은 이사회 결정에 불복하며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그들의 발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그들은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강당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절망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아야 했다. 권도연,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나는 절대 지지 않아. 내가 너를 반드시 무너뜨릴 거야. 이성진은 마지막까지 악에 바친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도연은 그의 절규를 비웃듯이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성공했음을 직감했다. 이사회 회의는 도연의 압도적인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K그룹은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암적인 존재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이성진과 준혁의 몰락 소식은 순식간에 재계를 강타했다. 언론은 K그룹의 권력 다툼과 비리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권도현의 활약은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는 단순한 총수를 넘어 K그룹의 부패를 척결하고 정의를 실현한 영웅으로 떠올랐다. 도연은 이성진과 준혁의 모든 비리를 검찰에 넘기고 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도연이 제공한 명확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빠르게 수사를 진행했고 이성진과 준혁은 구속되었다. 그들은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오만함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이성진과 준혁의 몰락 이후 도연은 K그룹 내부의 모든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또한 그는 과거 이성진과 준혁의 탄압으로 피해를 입었던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었다. 그의 리더십 아래 K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며 더욱 성장해 나갔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강지연과 은서였다. 그는 자신이 이성진과 준혁에게 복수하는 데 성공했지만 지연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지연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녀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도연은 며칠 후 지연의 병원으로 찾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바쁜 일상 속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다. 지연은 도연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졌지만 이내 평온을 되찾았다. 그녀는 그를 마치 낯선 사람처럼 대했다. 강 과장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지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도연을 응시했다. 총수님께서 저와 무슨 이야기를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바쁩니다. 지연아, 부탁이야. 제발 단 10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줘. 내가 너에게 꼭 할 말이 있어. 도연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도연의 간절한 눈빛에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그가 이성진과 준혁을 몰아내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 집무실로 오십시오. 지연의 집무실은 간결하면서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지연을 기다렸다. 지연은 차를 준비하며 그에게 등을 보였다.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차가웠다. 이성진과 강준혁은 이제 K그룹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연은 차를 내밀며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래서요, 그게 당신이 나에게 변명하고 싶었던 이유입니까? 당신은 복수에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겪었던 지난 7년의 고통은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당신이 나를 떠난 후 내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은서가 아빠 없이 얼마나 외롭게 자랐는지 아십니까? 지연의 목소리는 격앙되었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지난 7년간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들을 토해내듯이 울었다. 도연은 지연의 눈물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지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지었어. 내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모를 거야. 내가 너를 떠났던 건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그들이 너와 은서에게 해를 가할까봐. 그때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그는 지연에게 이성진과 준혁의 협박 내용과 그들이 꾸몄던 모든 음모를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나약함 때문에 지연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간절히 애원했다. 지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나를 용서해 줄 수는 없겠지만 제발 우리 은서를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내가 너와 은서에게 모든 것을 보상할게. 평생 너희 곁에서 너희를 지키고 사랑할게. 도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지연은 도연의 진심, 어린 사죄와 고통스러운 눈물을 보며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과거의 오만함 대신 진정한 후회와 사랑을 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연민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지난 7년간 홀로 감당해야 했던 고통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은서가 아빠를 그리워했던 모습, 그리고 도연이 은서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는 천천히 도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당신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은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을 완전히 용서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내 상처는 너무나 깊습니다. 알아, 지연아, 내가 평생 너의 상처를 치유해 줄게. 평생 너와 은서만을 위해 살게.
제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 도연은 지연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지연은 도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알겠습니다. 당신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시 나를 실망시키면 그땐 정말 끝입니다. 우리 은서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흔들리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도현은 지연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연이 자신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그는 지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그의 마음속에는 잃어버렸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피어올랐다. 그는 이제 지연과 은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오랜 복수와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이제 끝이 났다. 이제는 사랑과 행복을 찾아 나설 시간이었다. 권도현은 강지연의 용서에 가까운 허락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건넨 마지막 기회는 그에게 삶의 전부이자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하고 차가운 총수가 아니었다. 지연과 은서를 향한 사랑과 죄책감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고 그녀의 아물지 않은 상처를 보듬어 주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철 부장의 폭로 이후 태양그룹은 큰 변화의 물결을 맞았다. 김민철과 그 일당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비리와 불법 행위는 만천에 드러났다. 언론은 도연의 과감한 결단과 K그룹의 부패 척결에 찬사를 보냈다. 도연은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함께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는 이성진과 준혁의 시대에 만연했던 구시대적인 관행을 없애고 능력과 윤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 직원들은 민준의 리더십 아래 더욱 활기차고 주도적으로 업무에 임하게 되었다. K그룹은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던지고 더욱 견고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도연은 바쁜 와중에도 지연과 은서에게 모든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매일 아침 은서의 유치원 등원을 돕고 퇴근 후에는 지연이 바쁜 병원 일과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주말에는 세 사람이 함께 영화를 보거나 공원을 산책하고 은서가 좋아하는 놀이공원을 찾았다. 그는 은서에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빠가 되어주려 노력했고 지연에게는 그녀가 겪었던 지난 7년의 고통을 보상이라도 하듯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었다. 지연은 도연의 변화된 모습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를 경계하고 냉담하게 대했지만 그가 은서에게 보여주는 진심 어린 사랑과 자신을 향한 한결같은 노력에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하고 이기적인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빛에서 그녀는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을 읽었다. 어느 날 저녁, 은서가 잠든 후 지연은 도연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솔직히 처음에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날 떠난 후 내 삶은 지옥과 다름없었으니까요. 은서와 함께 버텨내는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당신이 은서에게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당신이 내게 보여주는 진심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어요. 당신이 나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것도 이제는 이해해요. 하지만 내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거예요. 도연은 지연의 말을 듣고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서 지연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다. 알아, 지연아.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잘 알아. 네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내가 평생 너의 곁에서 너를 지키고 사랑할게.
은서와 함께 우리만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지연은 도연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지난 아픔을 씻어내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윤지우는 기적적으로 회복하여 퇴원했다. 그녀는 도연과 지연의 복잡한 관계를 알게 된 후 도연에게 미안함을 표하며 그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윤지우는 도연이 과거의 지연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이별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도연의 곁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명진병원 흉부외과 과장으로서 지연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그녀의 뛰어난 수술 실력과 환자에 대한 깊은 연민은 동료 의사들과 환자들 모두에게 존경받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의사를 넘어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모든 것을 바치는 진정한 의인이었다. 도연은 지연의 바쁜 일상 속에서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의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녀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민주는 지연과 은서를 데리고 7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작은 호숫가로 향했다. 그곳은 그들의 사랑이 시작되었던 곳이자 아픔이 시작되었던 곳이었다. 민주는 지연의 손을 잡고 호숫가를 걸으며 말했다. 지연아,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7년 전의 아픔을 딛고 우리 셋이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 지연은 민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행복이 스며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준 씨,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은서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요. 은서는 해맑게 웃으며 민준과 지연의 손을 잡고 호숫가를 뛰어다녔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호숫가에 울려 퍼졌고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다. 민준은 은서를 꼭 끌어안고 지연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는 없었다. 오직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만이 가득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권력 다툼이나 복수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사랑,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한 남자의 위대한 여정이었다. 권도연은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으로 사랑을 잃었지만 결국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되찾았다. 강지연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강인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진정한 사랑을 다시 찾았다. 은서는 그들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축복이자 희망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성장하며 영원히 빛나는 사랑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성진과 강준혁의 구속과 재판, 그리고 K그룹의 정상화 과정은 강민준의 삶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사랑하는 지연과 은서가 있었고 그의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K그룹의 CEO로서 그는 회사의 투명성과 윤리 경영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는 이성진과 준혁의 시대에 만연했던 부패와 비효율을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민주는 회사의 조직 문화를 혁신했다. 그는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정한 인사 제도를 도입했으며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확립했다. 그는 또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여 K그룹이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이 되도록 이끌었다. 그의 리더십 아래 K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며 더욱 성장해 나갔다.
민주는 바쁜 와중에도 지연과 은서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 전 은서의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퇴근 후에는 지연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주말에는 세 사람이 함께 영화를 보거나 공원을 산책하며 단란한 시간을 보냈다. 지연은 민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있지 않았다. 민준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서의 해맑은 미소는 그녀의 마음을 치유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지연은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민준이 겪었던 고통과 희생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민준의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민준과 지연은 K그룹의 사옥 꼭대기층에 위치한 스카이 라운지에서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하여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사랑과 진심으로 가득 찬 따뜻하고 감동적인 결혼식이었다. 은서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화동으로 나서 아빠와 엄마의 앞날을 축복했다. 민준의 부모님은 7년 전의 오해를 풀고 지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녀를 따뜻하게 받아들였다. 그들은 은서의 존재를 알게 된 후 더욱 큰 사랑으로 그녀를 품에 안았다. 지연아, 드디어 우리가 함께하는 날이 왔어. 7년 동안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어. 앞으로 우리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갈 거야. 민준은 지연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지연은 민준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네, 민준 씨, 이제 우리는 평생 함께 할 거예요. 우리 은서와 함께요. 결혼식은 웃음과 눈물, 그리고 축복 속에 마무리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렸다. 민준은 더 이상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한 남자가 되었다. 그는 은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다정한 아빠가 되어 주었고, 지연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시간이 흘러 은서는 무럭무럭 자랐다. 그녀는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성장했으며 민준과 지연의 사랑 속에서 행복을 만끽했다. 민준은 바쁜 경영 활동 중에도 은서의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그는 은서에게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아픔을 이야기해 주었고 은서는 아빠의 용기와 강인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K그룹은 민준의 리더십 아래 더욱 번창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영향력을 선한 일에 사용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과거 자신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 K그룹은 단순한 기업을 넘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지연과 은서와 함께 집마당에서 별을 보고 있었다. 은서는 민준의 무릎에 앉아 하늘의 별들을 가리켰다. 아빠, 저 별들처럼 우리는 항상 함께 빛날 거죠. 민준은 은서를 꼭 끌어안고 지연의 손을 잡았다. 그럼 우리 은서, 우리는 항상 함께 빛날 거야. 영원히. 그들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 같았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된 작은 아이의 간절한 기도. 운명처럼 다시 만난 가족, 그리고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용기와 사랑.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이겨낸 그들은 이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았다. 강민준은 단순한 CEO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 남자이자 정의를 실현한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랑과 용기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막을 내렸다.